딴지의 그 극단적인 지지자들 지금 뭐 유시민 씨가 이제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 상임 고문? 네. 그 오늘 아침에 사실 곽상원 네.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유족이신데 본인도 노무현 재단에 그런 자리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자리를 사임하면서 아니 본인 SNS나 이런 데다가 올린 게 아니라 노무현 재단을 시켜가지고 그걸 발표하겠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이거 말이 되는가?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다시 돌아온대.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재단이? 글쎄 말이에요. 본인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만 시민들의 보더라도 것일 텐데. 노무현 재단에 대한 그러네. 그 유시민의 그림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이게 노무현 재단인가 유시민 재단인가 의문을 제기해 왔거든요. 아니 저런 식으로 들락날락이 가능한 조직은 조국혁신당밖에 없거든요. 사유화된 정당 정도 돼야 예. 들락날락이 가능한 건데. 오늘 좋네. 그들 많이 다 했네요. 그래요. 문조 털레유 아니 네, 비슷하네요. 문조 양털레유. 네, 평산 책방도 들락날락은 가능할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런 태도를 근데 비슷하네요. 지금 이 국면에서 그 특정 커뮤니티 분들이 막 유독 그 분들을 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됩니까? 너무한 것 같고 아이고. 만약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당 부분 말이 되는 얘기 같은데 지금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유시민 재단이었던 거 아니냐 사실상 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고 예. 그 박상원 의원님 그 인터뷰 보면 진짜 대단한 놀랄만한 그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동안 유시민 작가가 해준 그게 너무 많으니까 좀 양해하라는 느낌의 얘기도 들어야 했고 정말 이게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독점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쾌하긴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전기 노무현, 후기 노무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뭐랄까 선명성을 강조하던 노무현이 있고요. 전기의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돼서의 노무현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선명성을 강조했던 노무현의 멋짐도 있지만 네. 후기 고뇌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예전에 이제 A 분들이 좋아하시듯이 막 강하게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개혁하고 막 혁명 뒤집어 엎고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또 깨달으신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서사와 맥락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네. 뜨거웠던 노무현이 있으면 차가웠던 노무현도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나도 안 하고 선택적으로만 써요. 저는 그거 되게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근데 전 유족분들의 항의도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게 유족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 노무현 재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름을 쓰는 재단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유족들은 그와 가장 연관성이 큰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네. 굉장히 이분들의 의견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노무현 재단에 왜 노무현 정신이 안 보입니까? 아니 노무현 재단에 뭐 유시민 이사장이라든지 전 이사장 내지는 뭐 최민희 의원도 요즘에 여기에 대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던데 또 김어준 씨 같은 분들 아니 이분들이 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유화는 독점하면서 왜 노무현의 정신, 노무현 대통령처럼 왜 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들이 그 안에서 감동을 느꼈을 텐데 정말 그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릴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살아오셨고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 정신, 그 모습 그게 지금 노무현 재단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분들이 뼈저린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가족들하고 싸우려고 드는 이런 태도들이 특히 최민희 의원이 많이 앞장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너무 맞지 않는다. 그 최민희 의원이 지금 말이죠. 아주 그 앞장을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베를 비판하면서 아니 여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끼워 넣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비판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할 겁니까? 노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이고 뭐 어떠한 그런 반론권도 제기할 수 없는 분인 반면에 문재인이 그러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끼워 팔아. 저기죠. 그러니까 모욕적이고 참담한 건 어느 대통령이 해도 안 좋죠. 근데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때 슬쩍슬쩍 그렇게 이제 붙이는 거를 이제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네. 저렇게 설득력이 있을까? 어제 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다 붙이잖아요.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항상 4단계로 끼워넣거든요. 네. 아니 저는 그게 뭐 형식적으로야 뭐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뭐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는 하지만 아니 대통령으로서 걸어간 길이 다른데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저는 근본적 의문이 들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동일화하려면은 유시민 이사장님부터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DJ 하야 발언을 했던 분인데. 그러네. 근데 인제 와가지고는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할 거야. 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좀 뭐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성역화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칼날을 문재인 칼날로 바꾸려고 하는 이 시대태행적인 흐름이 가장 문제다. 그를 통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들은 또 한 번 피해를 겪어야 되고 본인들의 기득권은 더블로 강조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아니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는 국민적 시민적 관점이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봅니다. 되게 저 분들이 운동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특히 그때 운동권의 주류는 NL 또 이제 주사파였죠. 자꾸 이제 지나왔던 대통령들의 님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네. 나열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통성, 순혈을 강조하는 방식. 아.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스러움이라고 표현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백두혈통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족보 정치. 그 거기 혈통에 안 맞으면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유족은 비난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야, 이게 진짜 대체. 백두혈통은 뭐라고 하고 유족의 입은 틀어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족보 정치는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좀 전근대적이기도 하고요. 너는 그때 뭐 했어부터 해서.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참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는 그때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통성 없이 했어요. DJ 굉장히 하야라고 하야라고 하고 실제로. 특히 유시민 작가님은 늘 거의 모든 순간 그런 야당이었어요. 소수의 목소리기도 했고 그걸 제가 비판하지도 않았고 통합진보당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주류 아니잖아. 국민참여당도 했어요. 그렇죠. 정통성이 아니지만 저는 그걸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은 지금 본인들이 주류가 되고 백두혈통을 확보했다고 할 때만 타인에게 이렇게 함부로 규정을 하시는지 이거는 좀 그래서 앞뒤가 안 기득권이 맞아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가 기득권이 무섭고 이권이 무서운 게 그 족보 정치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족보 정치 정말 족발과 보쌈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아우 이걸 또 하네. 족발 보쌈 막국수 정치입니다. 이틀 전에 들었던 걸 또 하네. 우리만 아. 먹어. 김용민 이사장이 숟가락 들고 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우리만 먹어야 돼. 웃어주네, 숟가락을. 웃어주네. 그러니까 완전히 족보 정치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의 미안하다.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 이권.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또 뭐 A, B, C로 나눠가지고 아유. B니 뭐니 뭐 얻어먹으려고 들어왔지? 얻어먹을 것은 배신할 거지? 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대통령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네. 성문을 열으라고 하시잖아요. 네. 또. 그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스타일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은요. DJ 대통령이 가셨던 길이에요. 그럼. 중도개혁 실용 노선입니다. 사실은. 노 대통령이 갔던 길이기도 노무현 합니다. 대통령의 대연정과 국익을 위한 이라크 파병 FTA 결단을 했던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저는 당원 주권이니까 당원들이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주된 거지만 일부 국익을 위한 결단은 지지자들이 반대도 하신 분이에요. 그게 노무현 정신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분들이 갖다가 지금 계속 노무현 정신을 살지도 않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사유화해서 본인들의 이익, 아까 족보 정치, 족발과 보쌈을 자기들끼리만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전 정말 한국 정치를 망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대통령을 공격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틈이 보이면 또 비집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통령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거라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김용민 의원 뭐라 그럽니까? 나와가지고 김민석 총리 낙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낙제 정부입니다. 낙제점 정부.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이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를 이미 했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김민석 총리가 1년 차에 그 공이 있다. 네. 강훈식 실장도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혼자 나와가지고 시민의 관점이 아니라 용민의 관점에서 본인의 당대표를 도전하는 후보의 관점에서 네. 낙제점이라고 때리고 있으니 이게 과연 여당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그 금도 같은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대놓고 한번 친 적도 있죠. 공소취소 미락설 음모론. 그거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ABC론, KTV 악수 삭제, 대통령 사진 사용하는 것도 제한했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전준철 특검도 있잖아. 아 그렇네. 우리 사과했어요 그때. 네. 그렇게 많은 걸 해놓고 친청 친명 구분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죠?